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선 화면이 조금 이상하죠. 네, 화면이 좀 이상할 겁니다. 색상이 이제 약간 좀 흐리멍텅?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좀 뿌옇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게 이제 오토캐드 깔렸을 때 처음 화면입니다. 이게 오토캐드 왜 처음 깔렸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또 포맷했냐? 그건 아니고 조금 이전하고 다른 게 느껴지실 거예요. 뭐냐면 저 위쪽에 보면은 오토캐드 2024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이제 오토캐드 2024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바로 깔고 이제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이 지금 처음 찍는 거 아니고요. 두 번째 찍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어제 영상을 찍고 이제 어제 밤에 올렸는데 올리고 예약까지 걸어놨어요. 이제 몇 시에 공개해라. 그래서 오늘 공개가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 영상 찍을 때 너무 안 좋은 소리를 좀 심하게 해가지고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스스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안 좋은 소리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영상은 폐기를 하고 지금 찍는 영상으로 이제 대체를 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뭐 좋은 소리를 할 거냐 눈치를 봐서 그거는 아니고요. 저번에는 너무 그냥 앞뒤 설명 없이 안 좋은 부분만 부각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어도. 그래서 이제 요번에 볼 거는 오토캐드 2024를 새로 깔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 오토캐드 깔고 나서 초반 설정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캐드 2024에 이제 새로워진 기능, 이제 오토캐드에서 이제 알려주는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뭐 초기 설정부터 먼저 할 건데, 초기 설정은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깔고 초기 설정하는 건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 제 취향일 뿐이에요. 우선 이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전 취향이 뭐 독특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토캐드가 제공하고 있는 저 흐리멍텅한 색상의 이 애매모호한 검은색의 바탕화면 저 색상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 저런 색상을 쓰지? 이게 선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고 뭔가 쨍한 느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프로그램 깔면 저 배경 색상부터 바꿔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 이전에 다른 버전 가지고 했던 영상들을 보면은 배경색이 완전히 검은색으로 돼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CAT 2급을 할 때 한번 설정을 잡죠. 그때 이제 한번 잡으면 잡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저는 그때 잡지 않고 원래 프로그램 깔자마자 잡아요. 그래서 일단 환경 설정 먼저 들어가야겠죠. 환경 설정은 이제 OP 하고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엔터 쳐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일단 이제 색상을 볼 거니까 여기서 이제 화면 표시를 보겠죠. 화면 표시. 그리고 이제 여기 색상 탭을 누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D 모형 공간의 균일한 배경인데 이 캐드가 깔리면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색상이 334048. 왜 이 색상을 선택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프로그램 개발한 쪽에서는 뭐 이제 눈의 피로도라든가 뭐 그런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저걸로 해놓은 거겠죠. 이게 가장 이제 사용자의 건강에 눈 건강, 시력 보호에 이제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걸 해준 걸 수도 있지만 뭐 저는 사용하는데 불편합니다. 자꾸 좀 뭔가 좀 눈에 뭐 뿌옇게 뭐가 껴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면 이제 이걸 클릭을 하고 검은색으로 변경을 해요.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저 흐리멍텅한 색상이 나는 마음에 든다, 난 취향이다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굳이 바꿔주실 필요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시트 배치 이제 눌러보면 항상 이제 이렇게 흰색으로 돼 있어요. 흰색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검은색으로 바꾸는데 저건 어차피 이제 CAT 할 때 한번 바꿀 거니까 지금은 손 안 댈게요. 저는 원래 이제 배치를 안 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깔고도 저 손 안 대요. 그러니까 자격 시험을 본다, CAT 2급 시험을 본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실무적으로는 배치를 전혀 안 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 색상을 바꾸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실무적으로 배치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 전 바꿀 거예요. 흰색으로 나오는 거는 진짜 눈 아파가지고 보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적용 및 닫기 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꿔주고 저는 시작을 한다. 이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를 더 바꿔주는데 일단은 나가볼게요. 바꾸지 않고 닫아주면
저장 후 옵션 대화 상자 닫기 이렇게 해주면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십자의 박스가 상당히 조그맣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새 깔고 보면은 저 박스가 상당히 조그맣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객체를 선택할 때 내가 마우스 포인트로 객체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느냐인데 요 박스 안에 요 선이 걸려야 되거든요. 상당히 가까이 다가가야지만 이제 선택이 돼요. 물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개인 취향에 따르지만 저는 저렇게 이제 가까이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를 조금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 박스를 키우고 합니다. 그리고 CAD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선생님 선택하기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 보면 깔린 CAD에서 이렇게 조그만 상태로 두고 그걸 바꿀 줄 모르니까 그냥 이 상태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느니까 선생님 선택하기 너무 어려워요. 박스를 키우면 선택하기 쉬워지는데. 그렇죠? 저 박스를 저는 먼저 이제 제가 좋아하는 크기로 적절하게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OP 치고 들어갈게요. 자, 저건 이제 어딨냐면 여기 보면 선택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선택. 여기 보면 이제 확인란 크기가 있는데 요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적정하게 하는데 저는 적정한 크기를 여기 그립 크기 이렇게 요만큼 나오는데 이 정도를 적정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립 크기랑 비슷하게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 정도는 비슷하죠. 요 정도로 이제 키워줘요. 너무 많이 키우면 너무 여러 개의 선이 한꺼번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안 좋습니다. 이거는 취향이 확실하게 있는 게 나는 선이 너무 많이 안 걸리는 게 좋아 그러면 저걸 좀 작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는 여러 개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빨리빨리 선택하게 좀 덩치가 컸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좀 크게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것도 이제 취향에 따른 부분이니까 본인 취향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정하시고 나서 사용해라. 저거를 할 줄 모르면 좀 곤란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적용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보면 이제 박스 사이즈가 커져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요 정도만 갖다 대도 아까보다 덜 가까이 가도 선택이 잘 되는 상황. 이것도 나는 불편하다라고 하면 더 키우셔도 됩니다. 저도 이제 저것도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좀 작은 사이즈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저거 말고 한 가지를 더 해요. 지금 보시면 요 포인트 요 십자 요 길이. 예전에 초반에 한번 제가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안 씁니다. 프로그램 쓸 때. 저는 어떻게 쓰느냐, OP. 저 십자선 크기 같은 경우는 여기 화면 표시에 있어요. 화면 표시 탭을 딱 클릭을 하면 여기 십자선 크기가 있죠. 저는 이거를 100으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다 가요. 끝까지 게이지를 다 놓고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확인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화면 전체를 가로지르는 십자선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실무를 할 때 저렇게 써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옆에 있는 도면 얘하고 그다음에 얘하고 사이에 이제 레벨 이 선에서부터 어느 정도 레벨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설계할 때 저런 부분들이 의외로 필요한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렇게 풀로 화면을 전체로 가로지르고 이제 가면 좀 편한데 이것도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생들 가르칠 때는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선이 풀로 다가 있으면 저걸 자기가 그린 선으로 오인하시는 학생분들이 좀 계신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수업을 하기 위한 세팅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영상에는 제가 이거는 5로 그냥 해놓고 그냥 기본 사이즈로 해놓고 할게요. 확인. 다시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해주는 게 OP. 여기 보면 이제 제도 쪽에 오면은 오스냅 표식기 크기 이거는 기본으로 세팅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자동 오스냅 떴을 때 이제 그 기호가 딱 표시되는 거. 그 기호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데 전 저건 저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조준창이 너무 커요. 아까 그 박스 줄였잖아요. 이건 뭐예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박스가 아닙니다. 이건 오스냅이 발동될 때만 자동 오스냅이 발동된 거나 아니면 수동 오스냅이 발동될 때만 나오는 박스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자 이제 오스냅이 발동되면 명령이 실행이 되겠죠. 라인 해가지고 딱 하면은 지금 십자선 보면은 가운데 사각 박스가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령 실행 안 하고 그냥 객체 선택할 때 나오는 그 박스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 갖다 대면은 이렇게 오스냅 저 표식이 딱 나오잖아요. 저 표식이 이제 그 표식기 사이즈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저 어느 정도 갖다 댔는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저 표식기가 딱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선하고 마우스 포인트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오스랩 표식기 아까 봤던 OP 여기서 제도 조준창 크기 요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예요. 일반적으로 이 조준창 사이즈가 안 보이는데 요거 보이게 하려면 오스냅 조준창 상자 표시라는 항목이 일반적으로 꺼져 있어요. 얘를 켜주시면 확인. 그 다음에 다시 라인 명령 실행할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그냥 십자선만 나왔는데 라인 명령 실행했는데 저렇게 창이 나오는데 이 창 안에 들어오면 이제 오스냅이 뜨는 거예요. 이 창 안에만 들어오면.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거를 이제 표식하고 쓰느냐, 표식하지 않고 쓰느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가까이 갔는지를 보이는 게 좋다 해서 이렇게 창을 표시해주는 분들이 계신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는 표식을 안 해줘요. 그래서 다시 꺼주겠습니다. 이거는 대신에 이 창이 좀 저는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거를 별로 원하지 않고 저는 이제 좀 줄여줍니다. 얘가 큰 이유가 원래 이제 이 기호보다 좀 더 떨어진 데에 마우스 포인트가 있어야 저 기호가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저 이 기호 사이즈하고 비슷하게 맞춰요.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서 저기 그다음에 확인. 그러면 이제 라인 했을 때 좀 더 가까이 들러붙어야 돼요. 껐는데 끈 게 적용이 안 됐네요. 이렇게 좀 더 가까이 들러붙어야지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OP 껐는데 왜 끈 게 적용이 안 됐냐? 다시 꺼줄게요. 끄고 적용. 저는 이제 저거 굳이 보일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 오스냅 기호가 뜨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호가 떴다 안 떴다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호 모양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굳이 저걸 켜놓고 쓰질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 설정에서는 제가 잡아주는 게 요거고 요 외에 이제 필요한 것들은 쓰다가 이제 그때그때 이거 설정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때그때 확인해서 변경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전 저 정도의 세팅을 해준다라는 거고 이거 말고도 이제 또 해줘야 되는 게 요 밑에 있는 이 상태 표시죠. 여기에 이제 쓸데없는 것들이 켜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라인 해보면 지금 마우스 포인트 근처에 못 뜨죠. 이렇게 뜨잖아요. 이거 뭐죠? 이게 이제 캐드 처음 깔리면 기본으로 돼 있는 건데 동적 입력입니다. 동적 입력. 아이고 동인데 동적 입력. 근데 저는 이걸 싫어해요. 왜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가 뜨는데 이제 시스템 리소스를 잡아먹어요. 그래픽 리소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연산 프로세스 리소스를 잡아먹는데 도면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얘 때문에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뜨는 거 싫어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밑에 커맨드 라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얘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캐드 실력이 좀 떨어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각적으로 자꾸 이제 요새는 최신 버전을 가지고 익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바로 눈앞에 보이게 띄워주는 거에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게 없으면 작업을 못 한다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리소스 관리를 위해서 요 작업창을 활용하는 거를 익히는 게 저는 더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난 그래도 동적 입력 쓸 거다라고 하면 그건 말리진 않습니다. 뭐 그거는 뭐 하나의 선택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저 동적 입력을 죽여요. 저 동적 입력 죽일 때는 이제 F12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F12를 한번 눌러서 동적 입력을 끄고 그 다음에 F11도 눌러요. F11 눌러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F11 딱 누르면은 객체 스냅 추적 끄기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 꺼진 게 있습니다. 다시 킬게요. F11 어디가 꺼졌냐? 여기가 꺼져. 여기. 지금 켜져 있죠. 제가 다시 눌러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F11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다시 한번 F11 눌러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데 좀 연동되는 게 있어요. 이거 일단 끄지 않고 저거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한 가지를 더 세팅을 해야 돼요. 뭐냐면 오스냅 자동 오스냅 세팅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그램 깔고 나면 OS하고 엔터 땅 쳐서 이제 자동 오스냅 세팅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지금 요게 이제 캐드 처음 깔렸을 때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끝점, 중심, 교차점, 연장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제 대부분 귀찮아짐이 되게 강하거나 아니면 오스랩을 다 세팅하고 이제 내가 마우스 컨트롤을 잘해가지고 모든 오스랩을 마우스 컨트롤로만 쓰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강사님들은 항상 모두 선택 이걸 선택하는데 이거 진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모두 선택을 적용해놓고 도면 실수 내는 사람들을 제가 실무에서 겁나게 많이 봐요. 마우스 저 오스냅 컨트롤 제대로 못해가지고 진짜 실수 많이 합니다. 저걸로.
안 좋은 습관이에요. 오스냅은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반드시 자기가 필터링을 하세요. 이거는 정해져 있진 않아요. 정해져 있진 않은데 필터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연장선을 끕니다. 이거 진짜 불편해요. 연장선을 끄고요. 그 다음에 중간점을 킵니다. CAT 2급 하시는 분들은 이거 끄라고 하는데 제가 CAT 2급 할 때도 얘기했지만 가급적이면 켜놓고 제대로 컨트롤, 실수를 안 하게 컨트롤 해줘라. 근데 이 중간점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가 컨트롤할 때 컨트롤을 신중하게 안 하면 어떤 실수의 요인이 됩니다. 내가 잡고자 하는 포인트가 저 중간점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실수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건 충분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4분점. 이렇게 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켜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키면 노드를 키는 경우도 있는데, 노드는 이제 간혹 가다가 치수가 기본적으로 기입되면 노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 노드하고 충돌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 노드를 잡고 싶지 않은데 그 노드가 자꾸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노드 같은 경우는 꺼놓고 요새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수동으로 불러서 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세팅하는 거 이렇게 5개를 세팅을 해놓고 써요. 이거는 이제 제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꼭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제가 F11 껐던 게 여기 있어요. 객체 스냅 추적표기. 이건데, 자, 이거는 제가 연장선 요거를 껐기 때문에 이제 현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켜져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확인. 자, 라인 명령을 실행을 할게요. 라인 하고 이제 여기 이제 오브젝트 스냅이 딱 걸려요. 걸리고 나서 이제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이렇게 됩니다. 출원선이 나서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오스랩을 이렇게 딱 걸렸는데 이 오스랩을 해지하기 위해서 옆으로 빠지는 건데 해지하고 이 선의 다른 끝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뭘 하려고 그런 거냐면 여기 끝점이 잡혔는데 마우스가 우연히 여기를 지나가가지고 끝점이 잡혔는데 그걸 해지하고 나는 이 끝점을 잡을 거야 라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걸리고 나서 추적점이 나와서 이게 추적점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끝점을 제대로 안 잡고 이렇게 추적점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끝점을 잡으려면 끝점까지 가야 돼요. 완전 끝점에 딱 닿을 때까지 가야 돼. 안 그러면 엑스포시가 계속 나와요. 이걸 전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객체 스냅 추적 F11을 끕니다. 그럼 F11 끄면 이제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라인. 여기 딱 닿았어요. 닿고 이렇게 뺐어요. 그럼 중간점이 나오지 그 사이에 X 표시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끝점이냐 중간점이냐 아니면 더 가면 살짝만 더 가도 끝점이냐. 오스냅 잡는 게 좀 더 빨라지고 명확해지거든요. 제가 오스냅 세팅할 때 OS죠. OS. OP를 누를 뻔했어요. OS에서 이제 여기서 안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근처점 세팅을 안 해요. 안 하는 게 왜냐면 그 중간에 근처점으로 중간에 있는 모든 포인트가 다 잡히거든요. 그걸 피하려고 저걸 안 하는데 얘를 키면 마찬가지로 중간에 있는 모든 포인트가 다 잡혀요. 그러니까 그 끝점까지 가야 돼. 끝점을 잡으려면. 그런 상황을 싫어해요. 그럴 거면은 자동 오스냅의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동 오스냅을 빠르게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업 효율성에 오히려 저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꺼줍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또 꺼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동쪽 UCS예요. 기본적으로 오토캐드 깔려면 동쪽 UCS라는 게 켜져 있습니다. 근데 이 동쪽 UCS는 내가 여기 오토캐드에서 3D 작업을 할 일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은 안 끄셔도 돼. 왜냐면 3D 작업 안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하지만 내가 이제 오토캐드를 가지고 3D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저는 꺼주시는 걸 권장해요. 물론 동쪽 UCS는 이제 내가 선택한 면에 따라서 UCS를 자동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내가 UCS 컨트롤을 별도로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켜놓고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UCS가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좀 엉뚱하게 컨트롤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꺼놓고 갑니다. 물론 이제 그 동쪽 UCS를 잘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잘 하세요. 일단 동쪽 UCS도 요 상태 표시줄에는 안 나와요, 지금. 상태 표시줄에 안 나오는데 여기 확장해 보시면 그게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동쪽 UCS가 꺼져 있어요. 한번 켜볼게요. 체크하면 이제 아이콘이 하나 늘어났죠. 그러면서 파랗게 불이 들어와 있죠.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저걸 꺼주는데 저거 꺼줄 때는 이제 F6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F6을 눌러요. F6을 누르면 딱 꺼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동쪽 UCS도 꺼놓고 쓴다. 그리고 저는 저거를 이제 저기에 안 쓰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추가해 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추가를 해 놓은 거지. 그래서 이제 저렇게 상태 표시줄에서 이제 몇 가지를 세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세팅은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들도 캐드를 쓰시면서 자기 주관적인 세팅 값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 이제 노력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본인만의 이제 주관적인 세팅값을 가지고 있고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 깔게 되면 그 세팅값이 나랑 안 맞으니까 맞춰준다. 제가 이런 이제 뻘짓거리를 했는데 솔직히 이 뻘짓거리를 한 게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이전에 2023을 깔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추가적으로 2024를 깐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팅 작업을 안 해줘도 돼요. 요새 옛날에는 해줬어야 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프로그램이 전 버전이 깔려 있어도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요새는 솔직히 프로그램 깔면은 깔고 나서 이 프로그램 처음 시동할 때 처음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물어봅니다. 이전 버전이 갖고 있는 내가 세팅하는 세팅 값을 갖고 올 거냐? 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그냥 어떤 설정들을 갖고 오겠습니다. 항목도 내가 골라줄 수 있어요. 그 골라가지고 그냥 얘 눌러주면 자동적으로 그냥 이전 프로그램에서 내가 세팅해서 쓰고 있던 환경을 바로 갖고 와줘요. 요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것도 안 해줍니까? 프로그램이 깔리면서. 그럼 선생님 2023 쓰고 여지껏 쓰고 있었는데 왜 그거 안 갖고 오고 여기서 이걸 다 일일이 세팅하라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수업을 하는 강사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고. 이런 걸 이렇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전 버전을 안 쓰고 프로그램을 처음 구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세팅을 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려면 저는 그 설정을 안 갖고 옵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이제 마침 2024 버전 새로 나왔고 했다 하는데 처음에 이 프로그램 시동할 때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학생들한테 이거 한번 얘기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안 갖고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적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잡아주고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정 내용은 제가 말한 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정답이 아니다. 여러분들만의 베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한다라는 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강사는 자기 세팅이 마치 정답인 거냐.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딱 그렇게 딱 확정적으로 얘기해 버리는 강사분들이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왜 자기 스타일을 남한테 강요해요? 그건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거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해주는 게 이제 뭐 단축키 변경하는 건데 저는 강사를 하면서 이제 캐드의 기본 단축키만 쓰고 스페셜로 이제 제가 단축키를 만들어서 쓰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축키는 이제 세팅 안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초반 세팅에 대한 얘기는 끝났으니까 이제 2024의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요 앞에 있는 내용에서는 크게 뭐라고 하는 거 없었습니다. 처음에 나온 흐리멍텅한 색상이 개인적인 취향은 싫다. 그거밖에 이제 안 좋은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안 좋은 얘기는 이제 이 뒤부터 나와요. 일단은 뭐 새로 바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 페이지로 갈게요. 시작 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 새로운 기능이라고 이제 매 버전 때마다 있어요. 이제 여기 가면 새로운 기능들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딱 클릭을 하면 이제 웹브라우저가 뜨면서 거기서 이제 이제 새로운 기능이 정리되어 있는 도움말 페이지가 오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픈이 되고요. 좀 다소 시간이 걸렸네요. 그리고 이제 화면을 이제 이분할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할해서 볼게요. 일단은 이제 처음에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 동영상 보시면 이제 새로운 기능에 대한 동영상이 나오고요. 옛날보다 좋아진 거는 저게 이제 한글로 나옵니다. 한글로 나오고, 여기 한글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 AI 보이스 있죠. 그래서 텍스트로 막 입력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읽어주는 거.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내용은 상당히 정확하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고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수준으로 번역이 돼서 나오니까 난 동영상 봐야겠다 그러면 제 영상을 보기 싫다. 넌 사설이 너무 길어. 라고 한다면 이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게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 영상 하나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 뒤에 있는 거 일일이 보기 싫다. 그럼 이 영상 하나 보고 둔주셔도 돼요. 어쨌든 이제 그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다루는 게 이제 활동 정보, 스마트 블록 교체, 그 다음에 표식 도우미, 뭐 추적 업데이트 뭐 이렇게 있는데,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자면 늘상 하는 얘기지만 별거 없습니다. 영양가 있는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개선된 게 없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영양가 있는 개선 사항은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나마 이제 여기서 이제 괄목해서 볼만한 것은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만 조금 우와, 야 이제 저런 것도 돼. 라는 수준.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아니었는데 저랑 제 주변 지인분이 한 분이 좋게 본 거는 요거 활동 정보.
야, 이런 것도 된대. 야,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저걸 딱 내용을 보고 나서 이게 왜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제 이거는 주관의 차이겠죠. 네, 주관의 차이. 이렇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제 주변 지인분들도 다 저거 뭔데? 저게 무슨 개선이야? 저거 왜? 그런 내용들이죠. 일단은 이제 버전이 새로 나왔는데 개선된 게 별로 없다. 괄목할 만한 게 없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솔직히 이제 이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토캐드는 이미 완성형 프로그램입니다. 더 이상 개선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욱이나 눈에 확 띄는 개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 많게 남아있지 않고 거의 이미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이라는 게 있기가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버전 새로 나왔으니까 뭐라도 하나 개선됐다고 얘기를 해야지라고 해야 그런 이제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억지로 이제 끌어낸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게 생각을 하면 이미 프로그램이 완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너무 나쁘게 보니까 오토데스크가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이제 사람들이 개선된 게 별로 없는데 무슨 신버전이냐 막 이런 얘기에 너무 연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쓸데없는 신기능들을 넣는 것 같아요. 화면을 자꾸 바꾸고 뒤흔들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화면을 뒤흔드는 거 좀 인터페이스를 뒤흔드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꼭 뭐 버전이 새로 나왔을 때 뭔가 괄목할 만한 뭐 개선사항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강박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저런 기능적인 신기능에 집착하기보단 저는 그냥 차라리 여기다 이런 것들을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명령을 실행할 때 연산 프로세스가 몇 프로 개선됐습니다. 몇 프로 더 빨라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토캐드에 남은 과제는 연산을 얼마나 빨리 수행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얼마나 가볍게 돌아가느냐. 지금 어떻게든 버전 나올 때마다 점점 프로그램 시스템 요구 사양이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는데 저는 오토데스크가 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요번에 계산했을 때 이제는 이렇게 낮은 수준의 PC에서도 우리 오토캐드가 아주 자연스럽게 돕니다. 이게 훨씬 더 고객한테 어필이 되는 그런 강점이 아닐까, 개선 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쪽에 좀 더 치중을 해줬으면, 그러니까 시스템에 갖고 있는 명령들이라든가 기능들은 거의 완성형으로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곳에 좀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 눈에 띄는 기능들을 자꾸 추가한다든가 뭐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 활동 정보라는 게 생겼는데 제가 파일을 몇 개 열게요. 여기서 이제 요거 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열게요. 요거를 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활동 정보라는 게 추가됐는데 저 활동 정보라는 게 어딨냐면 여기 보면 이제 뷰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 탭에 가보면 여기 활동 정보가 있어요. 아마 이제 2024 처음에 깔고 나면은 얘가 켜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얘 켜볼게요. 딱 클릭해주면 이게 뭐냐면 이 파일에 제가 이제 뭔가를 했다. 제가 어제 영상 찍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가 이제 4월 1일 토요일이었는데 어제 영상 찍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 가지고 제가 뭘 했다. 저 일단 요거 한 페이지 PDF로 변환했고요. 요거 한 페이지 PDF로 변환했습니다. 이제 그거 나오죠. 요 페이지가 8번이고 요 페이지가 9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게 뒤쪽에 이렇게 아이콘이 떠요. 요 아이콘이 뭐냐면 자기 계정 아이콘. 저 계정 아이콘에 이제 저 HC 써 있는데 저거 이제 지울까 영상에서 지울까 막 고민했는데 왜냐면 요것도 지울 거예요. 여기 쪽에 지금 보면 화면 아마 저 영상 지금 찍을 때는 안 가려져 있는데 여기 H자만 남겨놓고 가려놓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저 로그인 아이디라든가 아니면 로그인 계정에 대한 정보가 영상에 드러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요걸 가려요. 이제 간혹 가다가 제 영상 보시면 이거 가려져 있다고 저거 불법 복제본 쓰면서 일부러 가리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정품 쓰고 있는데 저 계정에 대한 게 그래서 요 근래 찍은 것들은 여기 앞에 H자를 드러나게 일부러 냅뒀습니다. 그 H자도 편집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네, 지금 전 정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리기를 했는데 HC니까 뭐 HC라는 약자가 나오는 게 뭐 저 하나만은 아닐 테니까 그냥 저건 그냥 두고 갈게요. 안 가리고. 저거 영상 편집으로 가리려고 그러면 피곤해. 영상 편집하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파일에서 이제 어떤 계정이 이 파일에 접속을 했고 며칠 날 어떤 작업들을 했다라는 건데 이제 제 지인분이 이거 보고 와 이제 누가 이걸 뭘 했는지 이제 다 이렇게 언제 뭘 했는지 다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 뭘 했는지 볼 수 있느냐 아니죠. 이게 어떻게 언제 뭘 했는지 뭐 어떻게 봐요. 못 봐요. 물론 이제 이거는 그래 이 사람이 한번 PDF로 출력을 했네. 이거는 볼 수 있겠지. 이건 알겠는데 편집됨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저장 한번 하면 그러니까 수정하고 저장을 했단 얘기예요. 뭔가를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하고 저장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수정하고 저장했어. 뭘 수정했는데 어디 수정했는데 그게 중요하지. 수정하고 저장한 거 알면 뭐 할 거야.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어요. 여기 이제 계정이 나와 있고 수정했다는 걸 아니까 이걸 알고 싶으면 요 계정에 뜬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계정 보면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걔한테 딸래딸래 가가지고 야 뭐 수정했어? 말해. 내 파일에 접속해가지고 뭐 수정했는데 당장 물어. 이건 할 수 있겠지. 그 정도. 그 정도 수준이다. 여기서 뭘 수정했는지는 몰라요. 아니면 이제 요새 오토캐드에 추가된 기능으로 이제 도면 비교 기능, 그거 가지고 이제 찾아내든가. 둘 중에 하나 하겠죠. 근데 도면 비교 하려면 이제 원본 파일이 있어야 되잖아. 원본 파일을 하면 또 백업 파일 살려야 되잖아. 근데 이게 며칠 지나면 백업 파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원본 파일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모르네? 결국은 본인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 그쵸? 그래서 의미가 없다. 이제 뭐 사용자를 배려해서 뭐 만들어준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파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 같은데 큰 의미 없다. 여기 지금 케이스 교육된 단문도 설명용으로 바꾸면 이제 얘 가지고 뭐 했다. 저장 2번 했네요. 오늘. 그리고 이제 어제 여기 지금 다 여기 확장된 거 이제 다 축소되어 있는데 클릭해 보면 어제도 편집 두 번 했다. 어제도 저장 2번 했다. 이런 내용이죠. 저것만큼만 확인할 수 있어. 뭐 이제 이걸 보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야 저 정도만 해도 나는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좋은 기능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켰다가 난 이 창 필요 없어 그러면 이거 눌러가지고 이제 끄시면 되고 이게 명령으로도 있어요. 명령이 좀 길어요. 명령어 보고 싶으면 이제 여기 딱 클릭해 보시면은 밑에 이제 길게 나옵니다. 변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activity 자동 완성되니까 이건 자동 완성 볼게요. 저는 이거 안 외울 것 같아. activity NSI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쭉 있는데 여기서 이제 클로즈하고 오픈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오픈하고 클로즈 있는데 오픈은 이제 창 여는 거. 그러니까 이 버튼 눌러서 다시 여는 게 이제 오픈이고요. 클로즈 하면 창 닫는 거. 그게 다죠. 그리고 이제 변수는 이제 이거를 경로를 지정합니다. 뭐 열려 있는지 아닌지 닫혀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보았으므로 로그인을 켜거나 끕니다. 뭐 이런 세팅들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필요 없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이 업데이트됐다.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저것도 이제 창이 하나 뜨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파일에 이제 누가 접속을 해서 언제 접속을 해서 뭘 했고 그런 것들이 기록된다는 거는 그게 어딘가에 기록돼서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장이 돼 있다라는 얘기는 어딘가에서 용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걸 기록된 거를 내가 찾아서 볼 수 있다라는 건 언젠가 그걸 읽고 쓰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시스템의 부하로 남게 된다. 즉 파일 하나가 갖고 있는 어떤 부하가 늘어난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뭐 개인적인 취향으로. 저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두가 뭘 수정을 했고 어디가 수정이 됐고 그런 모든 세세한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가치가 있지. 그만큼의 시스템 부하를 내가 할애할 용의가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시스템 부하를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엄청나게 먹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도 아이씨 이게 문제인데. 왜냐면 안에 있는 도면 데이터만 해도 시스템 부하를 엄청나게 주고 있는데
거기다 저런 것까지 더 가중돼서 시스템4를 준다 그러면 과연 내가 이걸 쓸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기능이다. 새로운 기능.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와 있는 건 가장 제가 핵심적으로 바뀐 내용이다라고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게 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말 그대로 핵심이니까 이 두 가지는 제일 마지막에 다룰 겁니다. 지금 얘기 안 하고 마지막에 다루고요. 나머지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표식 도우미하고 그 다음에 추적 업데이트인데 이 두 가지는 이제 묶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묶어서 생각하는 게 좋은데 결국은 이제 요 추적이라는 기능에 관련된 거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제 주석을 달고 혹은 표식 도우미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추적이라는 거 여기 딱 클릭해 보면 이제 추적 환경은 이제 뭐 쭉 써 있죠. 결국은 이 추적이라는 내용이 돼 있어야 돼요. 이제 추적이라는 내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딨냐? 보면 이제 공동작업 탭에 가보면은 추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동작업 탭을 딱 클릭을 하면 추적 팔레트라는 게 있습니다. 딱 클릭 해보면 일단 저는 추적이 안 돼요. 추적이 안 되는 게 이 추적이라는 걸 이제 추적을 통해 공동작업 도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 및 오토캐드 웹입니다. 웹 및 모바일 앱에서 오토캐드 모바일 앱에서 작성자가 작성한 이 추적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작업한 도면 파일을 저 웹이랑 모바일 앱에서 볼 수 있게 공유를 걸어요. 공유를 걸고 내 공동으로 작업하는 사람들 공유를 걸면 그 사람들이 이제 오토캐드가 없다 그러면 오토캐드 웹이라는 거 갖고 있는 오토캐드 계정을 통해서 웹이라는 걸로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접속을 해가지고 도면 자체를 완벽하게 수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여기 잘못됐으니까 수정해주세요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추적이 된다. 추적 기능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풍선 표시 이렇게 나오고 추적에 대한 거죠. 코멘트 달아준 거에 대한 기능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런 기능들이 이제 좋아졌다. 일단은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기능이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한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뭐 외국은 이제 제가 외국에서 완벽하게 일을 해본 건 아니니까 외국의 이제 기업 설계 쪽 기업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기업 문화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 문화는 내가 캐드로 작업한 걸 웹을 통해서 공유하는 거를 기피합니다. 회사 보안의 문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캐드 파일을 직접적으로 다른 업체가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다른 데다 뿌려버려요. 같은 동종업계 경쟁업체한테 뿌려버리거든요. 줘버리거든요. 일 빨리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되게 사장님이나 아니면 회사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 좀 있는 회사들은 결국은 이제 보안 프로그램을 별도로 깔고 USB로 이제 파일을 카피하는 것조차도 보고를 올리고 결제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제 USB로 카피를 할 수 있을 수준. 뭐 그 정도까지 이제 보안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인터넷상으로 이제 파일을 첨부해서 메일을 보내는 것도 승인을 받고 결제를 받고. 그래서 보안 프로그램에서 게이트를 열어줘야지만 메일로 발송이 가능하고 뭐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오토캐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런 이제 모바일 이제 인터넷 환경을 통한 공유 같은 경우는 회사 차원에서 막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환경에 이제 저게 필요한 기능이냐? 그렇진 않다. 거의 대부분은 그냥 PDF 파일로 주고요. PDF 파일에 주석을 달아가지고 이제 한다. 물론 이제 여기에 PDF 파일에 주석 다는 것도 있어요. 그 내용도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를 쓰지는 않았어요. 쓰지 않았으니까 여기에서 크게 감흥은 없고, 지금 현상에서 제가 저걸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제가 이걸 공유를 어디다 할 사람도 없고요.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강사니까 단독으로 하는 강사니까 해보려면 이제 다른 강사분들하고 이제 테스트 삼아 해볼 수는 있는데 다른 강사님들도 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기능들 자체도 조금 많아 죽겠는데 내가 저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그래서 협조를 구하기도 좀 어렵더라고요. 굳이 나는 관심 없다. 대부분의 강사님들 하는 얘기가 강사 입장에서는 참 쓰잘데기 없는 기능의 업데이트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실제 제가 알고 있는 설계 회사에서 우리는 이 기능 안 쓸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다. 근데 이게 뭐 무조건 나쁜 기능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공통 작업을 할 때는 이제 편리하게 이제 그걸 관리해 줄 수 있는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이게 없어도 충분히 공동 작업이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기능의 업데이트는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테스크 닥, 그다음에 시작 탭 업데이트, 이 두 가지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시작 탭으로 가야 돼요. 시작 탭으로 딱 가면은 시작 탭 안 눌렸네요. 이렇게 가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오토데스크 닥이라는 게 요겁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오토데스크 닥이다. 여기서 이제 오토데스크 닥스라고 해서 도큐멘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토데스크 문서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유의 개념인데,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해주는 오토데스크 도큐먼트라는 이제 저장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파일을 올리는 건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에선 부정적입니다. 우리 회사의 도면을 왜 오토데스크가 갖고 있는 저장 공간에다가 올려주느냐? 그럼 니들이 이거 빼갈 거 아니냐? 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제 그걸 빼가지 않아요. 그거 빼가지 않는 게 맞고요. 그냥 단순히 이제 느낌이 그런 거고, 내 컴퓨터에 이제 하드가 있는데, 왜 거기다가 이제 파일을 굳이 오토데스크 닥이라는 도큐멘트라는 거기다 파일을 올려야 되느냐?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거죠. 근데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공유를 위한 이제 저장 장치. 이제 내가 여기다 올려놓고 이제 여기서 공유를 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사용하는 원드라이브라든가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저장 공간을 제공하니까 여기서 이제 편하게 공유를 해라. 라는 개념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자를 배려한 개념이긴 한데 국내에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허락한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여기 있는 파일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은 그건 니들 생각이고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데 여기에 이제 주 내용은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성능과 기능이 향상이 됐다. 그리고 이제 명칭을 프로젝트, 닥이라고 안 쓰고 프로젝트라고 변경을 했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저는 이걸 사용 안 하니까 이렇게 뜨고 있어요. 요거 사용하려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오토데스크 데스크탑 커넥터가 설치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연동을 해야 돼요. 연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연동돼 있으면 요거 딱 클릭하면 요 오토데스크 닥 안에 있는 폴더 구조가 쭉 떠요. 그래서 이제 별도의 검색기 기능이 실행이 된다. 그 내용이에요.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이제 시작 탭을 이제 업데이트했다. 그래서 이제 시작 탭 업데이트는 여기 이제 최근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정렬 기준이라든가 여기 이제 내가 사용자가 모디파이해서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떤 거를 보여줄 거다,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게 조정을 했다라는 건데, 뭐 이거를 굳이 최근에서 여기서 이제 조정해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컴퓨터에 알아서 폴더 관리해가지고 저장을 해놓고 그냥 거기서 컨트롤 O 해가지고 열기 잘 쓰고 있는데 굳이 필요한 기능이냐? 라고 이제 보시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도 이제 뭐 소소한 업데이트지 그렇게 대단한 업데이트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건 이제 파일 탭 메뉴하고 배치 탭 메뉴도 이제 두 개를 묶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원래는 이제 분리돼 있어요. 분리돼 있는데, 이제 파일 탭이라는 건 이거죠. 위에 이제 이렇게 항상 떠 있었던 거. 요새 들어서 항상 떠 있었던 거. 그래서 제가 파일을 여러 개 열고 있으면 얘를 클릭하면 이 파일로 넘어가고 얘를 클릭하면 이 파일로 넘어가고, 근데 앞에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파일 탭 메뉴예요. 저걸 추가했다. 이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 것들, 이 공유에 관련된 것들, 여기 있는 것들은, 그래, 내가 이제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요새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바뀌어진 시스템에서 이제 인터넷 환경을 이용해서 공유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렇게 나쁜 기능은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뿐이에요. 그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것 뿐이지. 이걸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면 신생 기업이라든가 그런 데는 오히려 이걸 효율적으로 쓰이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건 진짜 심하게 쓸모없는 기능 아닌가.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이걸 누르면 이제 메뉴가 나와요. 메뉴가 나오는데, 시작, 단문도 설명, 다 케이스, 그러니까 여기서 클릭하면 이제 그거로 넘어가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해? 애덕지 이게 있잖아. 얘 클릭하면 되잖아. 얘 클릭하면 되는 거고. 이러면 되는데 왜 얘를 한번 띄우고 나서 왜 다시 얘를 눌러야 되냐고. 번거롭게. 그럴 이유가 있어? 아니, 기존에 편하게 잘 쓰고 있었는데 왜 이거 해야 되는데. 거기 여기 새도면 플러스 버튼 있죠. 플러스 버튼 여기 있잖아. 그냥 눌러가지고 플러스 버튼 하면 되지. 거기 있는 플러스 버튼이 굳이 이 안에 있어야 돼? 굳이 얘를 한번 누르고 플러스 버튼을 또 눌러야 돼? 어느 바보가, 어느 멍청이가 이 짓을 하겠냐. 이거죠.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열기, 전체 저장, 닫기 이렇게 있다. 근데 이게 기존에 없었냐. 아니, 여기 본인들이 신속막대라고 여기다 다 넣어놨잖아. 새로 만들기, 열기. 이 얘만 클릭하면 되잖아. 굳이 클릭으로 하겠다고 하면 얘만 클릭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얘를 한번 누르고 걔를 또 클릭해? 어느 바보가. 안 그런다는 얘기죠. 이거 왜 만들었냐니 이거지. 이미 다 있잖아. 있는데 왜 이렇게 써?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도대체 왜 했어? 굳이 인터페이스 구조까지 변경을 해가면서 사람 헷갈리게. 뭐 얼마 헷갈리진 않지만. 그리고 솔직히 열기, 세분서 누가 저렇게 컨트롤 O 이러고 열겠지. 컨트롤 N 해가지고 열갔지. CAD 뭐예요? 기본적으로 키보드로 명령어 쳐가지고 하는 기반이잖아. 거의 대부분. 위에 가서 라인 명령 우리가 도면 그릴 때 여기서 홈 가가지고 여기서 선 클릭하고 이렇게 작업하면 안 되지. 괜찮아요. 명령어로 L 치고 엔터 쳐가지고 여기 이렇게 실행을 하지. 누가 그렇게 하냐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 왜 만들었냐.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이제 유저들이 뭐라 하는 거야. 아니 굳이 인터페이스의 구조까지 변경해가면서 왜 저런 쓸데없는 걸 추가했는데. 근데 이제 뭐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본인이 캐드를 저기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구해서 사용을 하면서 욕하지 마세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구해서 쓰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몰라. 아니 나는 이게 캐드가 업무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캐드를 배우고 싶어서 어둠의 경로를 구했다. 그것까지 좋아. 그래 알았어. 내가 오토데스크 직원은 아니고 이거 프로그램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그것까지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어둠의 경로로 이 프로그램을 구해서 쓰시면서 업데이트 이따위 걸 업데이트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할 사람들은 정당하게 이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돈을 주고 샀는데 뭔가 개선이 있다고 돈을 주고 샀는데 저런 시덥지 않은 걸 개선 사항이라고 딱 내놓으면 욕이 안 나오겠냐고. 그렇죠? 이런 짓을 왜 해?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배치 탭 메뉴는 뭐냐? 똑같아요. 밑에 배치 탭을 봐. 기존 그대로 있는데 똑같이 있어 이게. 아이씨. 그럼 얘 뭐야? 똑같겠지. 여기 모형 배치 2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여기 딱 그러면 여기서 모형 배치 1 배치 2. 새 배치 여기 있잖아요. 새 배치 여기 있잖아. 템플릿으로부터 그래 이 템플릿 쓰고 싶으면 이건 쓸 수 있겠다. 별로 안 써요. 그나마 이제 여기서는 조금 이제 보이는 게 페이지 설정 관리자가 여기 있다. 기존에 이제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제 CAT 이제 2급 보시는 분들 많이 했던 게 프린트 설정하기 위해서 PAGESETUP 단축키 없다 그랬죠? 단축키 없어요. 이거다. 근데 이제 저게 명령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설정 관리자 클릭하면 된다. 뭐 그래 클릭 빨리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명령어 외워. 네. 명령어 외우고 이거 실무에서 쓸 때 내가 이제 진짜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단축키를 할당하겠지. 단축키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누가 여기 가서 여기 딱 눌러가지고 페이지 설정 관리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이게 그리고 기존에 없었냐? 뭐 없기는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뭐 인쇄 쪽에 가면 페이지 설정 이렇게 다 있는데 기존에 있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여기는 구조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인쇄 설정, 인쇄 가서 이제 아이고 잘못 눌렀다. 뒤에 화살표 눌러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인쇄 가서 화살표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페이지 설정 이렇게 눌러야 된다. 구조가 좀 복잡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얘 툭 누르고 여기 페이지 설정 관리자 눌러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 조금 간단해졌다. 근데 이제 고작 저거 하나를 위해서 저 메뉴를 만들 거냐. 차라리 그냥 여기 페이지 설정 관리자 아이콘을 하나 넣어줘라. 그냥 누르면 바로 페이지 설정 관리자 뜨게. 그게 더 낫지 않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뭐 쓸데없는 짓이냐. 이 많은 것들을 다. 이 밑에 있는 거 이건 왜 설명 안 하세요? 이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배치 탭이잖아요. 이게 뒤에 게 상태 막대잖아. 요 두 개를 위에 고정 이렇게 분리를 하겠냐. 따로따로 보게. 이렇게 한 줄로 그냥 같이 표현하겠냐. 요거죠, 요거. 뭐 저걸 이제 좋게 생각 보시는 분도 좋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쓸 사람은 없을 거다. 왜? 화면이 좁아지잖아. 그쵸? 화면이 좁아진다니까요. 이렇게 다 이렇게 놓고 쓰겠지.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난 이거 여기 있는 것들 겁나 많이 켜놔가지고 다 보이게 해놓고 쓴다라고 한다면 뭐 두 줄로 쓸 수도 있겠지만 서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두 개는 저 쓸데없는 건 왜 해놨냐라는 게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런 쓸데없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말고 근본적으로 좀 다른 거를 좀 개선해라. 근본적으로 다른 거 어떤 거 일단은 요거 하기 위해서 뭐 하나 열을까요? 여기서 이제 이걸 열면 안 될 텐데 이게 제가 3D 파일을 지워가지고 다른 파일 찾아서 하나 열고 올게요. 자, 제가 다른 파일 하나 찾아서 열었어요. 이거 이제 CT 1급 이죠. 1급 파일인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진짜 뭔가 이제 좀 좋은 거를 개선을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갑자기 생각난 게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플래샷이잖아요. 플래샷 있을 때 제가 이제 FSHOT 딱 하면 이렇게 플래샷 세팅을 하는데 이제 정경선 이제 외형선이죠. 그리고 가려진 선 수문선이에요. 수문선인데 색상 바꿔줄 수 있어. 그쵸? 근데 색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면층을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뭘 했어요. 여기서 이제 바이레이어로 바꿔라. 그쵸? 선 종류도 우리가 도면층에다 세팅을 해놓고 쓰기 때문에 바이레이어로 바꿔라.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려진 선, 요거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도면층 맞춰줘야 되니까, 이게 색상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뭐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색상을 다른 색으로 줬죠. 퀵 셀렉트를 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선 종류는 또 바이레이어로 맞춰라. 그래서 이제 요 색상 다른 거 가지고 찾아내는데,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특성에서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색상 선 종류야. 그러면 한 가지가 더 있잖아. 선 굵기는 왜 없어? 선 굵기는 왜 여기서 컨트롤 안 되는데? 그거 왜 안 해줘? 근데 그거 안 해주고 뭐 그 자식이 뭐 그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레이어는 왜 못 정하는데 여기서 레이어를 정할 수 있으면 얘 그냥 바이 레이어로 하고 수문선은 수문선 레이어로 선정을 해주면 되고 정경선은 정경선 외형선 레이어로 바로 잡아주면 되잖아. 그러면 나중에 선택해가지고 바꿔줄 필요가 없잖아. 아니 왜 이 정도 이거는 개선 사항이 명확하게 있는 포인트인데 왜 이건 개선할 생각을 안 하지? 캐드가 처음 깔렸을 때 초기에 레이어가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나중에 이거 플래시 타기 전에 레이어를 만들었다고 하면 레이어를 골라주면 되는 거고 레이어를 안 만든 상태면 레이어 하나만 뜨면 되는 거 아니야? 만들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선했다 그러면은 야 요번 버전은 야씨 뭐 좀 그래 쓸만한 거 개선했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겠는데 이런 건 개선 하나도 안 해주고 이게 뭐냐고 왜 뻘짓거리야.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 오토데스크가 고객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의심이 가요. 대체 어떤 고객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냐. 뭔가를 프로그램 개선을 할 때 고객의 소리를 들으면서 개선하고 있느냐 아니면 개발자가 자기 멋대로 그냥 지 뜻대로 개선을 하고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이거 플래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요거밖에 못 바꾸고. 참 희한하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 플래시이라는 기능을 쓰는 사람이 특히 국내 말고 국내는 그 자격심이라도 있으니까 좀 해외는 당연히 없어요.
오토캐드로 3D라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플래시에 대한 저거에 대한 요구가 최근에는 없다. 하지만 저건 해줄 만한데. 저런 거 해놓고 생생내면은, 요번에 버전 업된 거 돈 주고 살만한데?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다. 뭐,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았죠. 이제 스마트 블록, 배치와 교체가 있습니다. 이제 24에서 새로운 기능 추가된 것 중에 가장 이제 괄목할 만한 기능이긴 해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감흥은 크게는 없어요. 이제 좋은 기능이긴 한데 우와는 아니고 좋은 기능이긴 한데 뭔가 약간 핀트가 어긋났어. 그리고 약간 부족해. 그러니까 이게 돈 받고 파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테스트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공개를 하면 욕을 안 먹을 텐데 너무 급하게 뭔가 새로운 기능을 보여준다는 마음에 프로그램이 완성이 안 됐는데 공개하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가나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를 모르모트로 삼는 거 아니냐. 아니 이게 공짜 유저다라고 하면은 모르모트로 써도 되는데 나 프로그램 공짜로 대줄 테니까 너 써보게 해줄 테니까 내 테스트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은 그럼 욕하면 안 되지. 그래? 내 공짜로 쓰는 대신 네 테스트 너의 모르모트가 돼줄게. 이거지만 돈 주고 산 고객한테 모르모트 역할까지 시킨다.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이제 봅시다. 뭐 블록이라는 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파일 안에 이제 인서트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I 엔터 블록이 몇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땅땅땅 땅땅땅인데 지금 요 화면 안에는 이제 작업 화면 안에는 블록이 삽입되어 있는 게 이제 요 블록 하나예요. 요 블록 하나. 일단은 블록 교체부터 먼저 이렇게 뒤에 있는 건 교체부터. 왜냐면 이거의 단점을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단점. 자, 블록 교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블록이 하나 들어와 있잖아요. 얘를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 다른 블록으로. 이전에 이제 요거 하나 복사할게요. 저 원본은 그냥 둘 거니까 하나 복사해서 제가 얘를 요 끝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줄게요. 이건데 이걸 다른 걸로 교체를 하고 싶어. 다른 블록으로. 그러면 이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얘를 지우고 인서트 명령을 실행을 해서 다른 블록을 선택을 해가지고 다시 넣어야 했어. 블록 교체라는 게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자, 지금은 뭐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다른 블록으로 교체를 할 수 있다. 이제 블록을 교체하는 거니까 명령어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거니까. 캐드는 명령어 기반이니까. 그래서 이제 블록의 약자로 B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배치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replace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replace replace. 그래서 블록 replace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치면 이제 뭘 하냐면 대체할 하나 이상의 블록, 즉 바꿔주고 싶은 블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얘를 바꿔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딱 선택을 해요. 클릭을 하고 하나 이상이니까 동시에 여러 개의 블록을 한꺼번에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터를 땅 칩니다. 선택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요. 문제는 이 리스트에서 내가 골라야 돼. 다른 블록을. 근데 다른 블록이 있어야 고를 거 아니야. 얘밖에 없잖아. 아니, 뭔 생각을 하고 기능을 만든 거야. 이게 아예 안 되는 거냐? 아니에요. 이제 위에 제한된 블록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얘기는 뭐냐면 관련된 블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블록 팔레트에서 컨텐츠를 더 추가해 보십시오. 아니 이걸 왜 추가해야 되는데?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추가해야 되는데? 이 명령 잠깐 끊을게요. ESC로 X 눌러가지고 이 명령 취소할게요. 명령 취소하고 자 인서트 해보면 지금 이 파일 안에 블록이 3개가 들어가 있잖아. 근데 왜 추가해야 되는데?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화면 안에다. 아니 어차피 하나 불러올 거면 아이씨 그냥 인서트 해가지고 아이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직접 갖다 넣지 그냥 이걸 하지 블록 대치를 하겠냐고.
뭔 생각으로 만든 거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블록 대치라는 게 나왔을 때, 이전에는 저거 지우고 다시 인서트를 했으니까 상당히 좋은 기능이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성을 짜놓은 걸 보면 짜증이 나는 거야. 야, 저 좋은 기능을 만들어 놓고 구성은 왜 이렇게 짰니? 니들 돌머리니? 갖고 있는 블럭은 다 표시가 돼야지, 기본적으로. 완전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좋은 기능을 갖다 놓고도. 그러니까, 자, 다시 B, R, E, P, L, A, C, E. 엔터. 그리고 이제 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엔터. 자, 하나 갖다 넣고 나니까 그때 떠. 그러니까 여기 얘가 뭐냐면, 야, 여기 리스트에 안 떴어. 그럼 블럭 팔레트 열어가지고 여기서 넣고 갖다 넣어. 이 얘기거든요. 넣는 순간에 벌써 배치했다. 이게 아니, 이거는 바보가 아니어도 굳이 사용자 가지고 테스트를 안 해봐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모른다고? 개발자가 얼마나 멍청하길래 이걸 모르니?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물론 이런 좋은 기능을 제공을 해줬으니까 이게 나쁘게 볼 만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사용성에 대한 것들을 왜 꼼꼼하게 검증하지 않고 출시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바꾼 거 별로 없잖아. 그러면 이런 거라도 검증을 좀 꼼꼼하게 해가지고 사용자가 어떻게 쓰는지, 어떤 점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왜 미리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구성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했어야지. 그럼 이제 다 넣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제대로 해볼게. 자, 다 이렇게 다 들어왔어. 리스트에. 이제 B, R, E, P, L, A, C, E 화면에 한 번씩 이렇게 넣어주면 딱 얘를 선택하고 엔터를 딱 치면 리스트에 떠요. 이렇게 뜨고 여기서 나 얘로 바꿀 거야. 클릭을 해주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제정이를 할게요. 이렇게 바뀐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변경을 해줄 수 있다. 선생님 요 밑에 붙였는데 왜 이렇게 붙어요? 근데 이 블럭 딱 선택을 해보면 기준점이 위에요. 그러니까 기준점 기준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얘 배치돼야 되는 위치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번 배치하고 이제 옮겨줄 필요는 있어요.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게 이제 블럭 교체고요.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 지우지 말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CO 이런 방법이 있어요. 화면상에 이제 하나 배치가 돼 있잖아요. 배치가 돼 있으면 B, R, E, P, L, A, C 블럭 리플레이스하고 얘를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하고 만약에 화면상에 블럭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리스트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선택하고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바꿔줘요. 화면상에 있는 블럭을 직접적으로 선택을 해서 바꿔줄 수 있다. 근데 화면상에 있으면 저 리스트에 없을 리가 없어요.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화면에 한번 삽입해가지고 표시해주는 게 저기 표시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다. 있다.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블럭 교체다. 스마트 블럭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저는 기계 위주잖아요. 기계에서는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왜냐면 기계 쪽에는 이제 모듈형 부품이라고 해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규격으로 붙는데 뭐 어떤 거 이제 버튼 같은 거는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버튼, 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버튼, 동그라미 모양으로 생긴 버튼 아니면 똑같이 다 동그라미인데 겉에 위험이라고 써 있는 버튼 있고 운전이라고 써져 있는 버튼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쫙 일괄적으로 배치해 놓고 필요한 거 하나하나씩 교체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블럭 쪽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는 기능이다. 단지 진짜 안타까운 거는 이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이 좀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그 사용성을 진짜 편리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어차피 뭐 한번 저렇게 수동으로 내가 갖다 넣어야 된다고 하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 기능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퇴색돼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만들 때 좀 개발할 때 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검증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을 받고
파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돈이 뭐 싼 것도 아니고 매년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번 영상에서는 이거보다 더 심하게 깠어요. 더 심하게 깠어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영상을 다시 찍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기능 스마트 블록 그 다음에 배치입니다. 배치. 이것도 참 솔직히 말하면 이 스마트 블록 배치는 솔직히 말하면 기계 쪽 저는 기계 전공이니까 기계 쪽에서는 크게 쓸 일 없어요. 기계 쪽에는 의미 없는데 여기 예시에 나온 것도 보이시면 이게 건축 쪽이죠. 사무실에 이제 가구 배치한 건데 인테리어라든가 뭐 건축 쪽인데 건축 쪽에서는 의미 있다. 의미 있는 기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는 그래도 괄목할 만한 기술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면 여기다 제가 이제 인서트 명령을 통해서 이제 요거 하나를 놓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블록 갖다 놓는데 여기다 요 코너에 놓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코너에 갖다 대든 특별한 변화가 없이 그냥 블록 원점 잡혀 있는 거랑 블록 잡혀 있는 방향 그대로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요걸 하나 딱 배치해 놓고 나면 옆에 있는 것도 이제 옆에다가도 이제 또 배치를 해야지 옆에 칸에다도 그래서 이제 요거를 딱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여기다가 갖다 대보시면 요 이상하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면서 딱 코너에 붙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이제 아까하고 좀 다른 게 반대쪽 코너로 가볼게. 반대쪽 코너로 딱 하면 자동 돌아갔어 얘가 그 코너에 맞춰서. 이게 이제 기대는 게 처음에 제가 배치를 하나 했잖아요. 배치를 하면 이 배치된 걸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얘가 코너가 저렇게 구성됐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붙인다라는 걸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든. 그렇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돌려주는.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미러도 동작이 되는 게 밑에 코너에도 딱 갖다 대면은 미러 돼가지고 이렇게 딱 붙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건축하는 사람들 이제 좀 편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딱 했어요.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다. 이게 갖다 댈 때 좀 깜빡깜빡거리죠. 그래서 좀 마우스를 잘 갖다 대셔야 돼요. 마우스를 좀 잘 갖다 대셔야지 되고 상황이 복잡해지면 그저 코너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코너를 간혹가다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아마 인식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쪽은 이제 끊겨 있죠. 구성이 달라요. 지금 조건이 뭐냐면 여기 이 정도의 길이선 여기에 이 정도의 길이선 요 두 선이 갖춰져야 돼요. 저 두 선이 갖춰진 조건에서는 이렇게 붙는데 여기는 선이 짧잖아요. 하나가 여기는 안 붙어요. 저런 것도 이제 인지를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화면에 배치되어 있는 걸 가지고 상황 판단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 여기다 갖다 대는데 저거 안 떴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수동으로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를 제공을 하냐면 Shift 플러스 W를 누르고 계시면 돼요. 손을 이거 한번 누르는 게 아니라 누르고 계셔야 돼요. 이걸 하는 동안 누르고 계셔야 돼요. 또는 Shift 플러스 이제 여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Shift W는 이제 키보드의 왼쪽을 이용해서 눌러줄 때 왼쪽 Shift를 이용해서 누를 땐 요걸 누르고 오른쪽을 누를 때는 이제 요걸 눌러줘. 이제 이걸 누르고 있으면 제가 Shift W를 누를게요. Shift W를 누르고 있으면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도 안 떠요. 저거를 이제 순간적으로 내가 누르고 있는 동안은 끌 수 있다. 요번에는 Shift하고 아까 그 기호를 눌러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키를 이용해서 오른쪽 Shift를 이용해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뜬다. 저렇게 순간적으로 끌 수 있다라는 거고 난 저거 아예 안 쓰고 싶다. 나 몰라. 나 저런 기능 필요 없어. 저는 이제 기계 쪽이니까 기계 쪽에서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불편할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안 쓰겠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자동 배치라는 항목이 있어요. 체크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이게 신기능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체크해놨을 거예요. 체크를 꺼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얘를 선택을 하고 갖다 대면은 안 돼요. 저 자동 배치가 꺼져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말고도 이제 추가적으로 변수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그 변수에 대한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토 플레이스먼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체크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명령어로 내가 오토 place
MENT 해서 엔터 땅 치고 값이 1로 돼 있는데 이걸 0으로 바꿔주시면 이게 체크돼 있지만 클릭을 해주고 갖다 대시면 이제 안 뜹니다. 또 오토 플레이스먼트를 0으로 바꿔가지고 해줄 수도 있다. 저렇게. 자, 다시 오토 PLACEMENT. 자, 저는 1로 바꿀게요. 플레이스먼트 1. 왜냐면 이제 제가 업무를 할 때는 2024를 쓰진 않을 거예요. 업무할 때는 이제 다른 버전을 쓸 거니까, 교육할 때만 이제 2024를 쓸 거니까 일단은 켜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 플레이스먼트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제한 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제한 사항이 뭐냐면 이 배치의 패턴이 요거 하나가 아닐 수 있고 다른 패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 모든 패턴을 다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을 오토캐드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제한을 해준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 배치된 거를 요쪽 코너로 옮길게요. 그 다음에 이제 R로 이렇게 돌릴게요.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 명령을 해서 갖다 대면 이제 배치 제한이 어떻게 나냐면 코너에다 딱 갖다 대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쪽 코너에 갖다 대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쪽 코너에 갖다 대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배치가 지금 저렇게 제한이 된 건데, 저걸 바꿔주려면 키보드에 뭘 눌러주면 되냐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 저 코너에서 다른 배치 제한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지금은 다른 배치 제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배치된 형태가 미리 사전에 배치된 형태가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하나 테스트한 게 뭐냐면 CO 카피 해서 요번에는 반대쪽 코너에다가 요렇게 붙여주고 RO 로테이트로 얘를 180도를 돌려서 이런 상황을 하나 만들었어요. 상황을 두 개를 만들어준 거죠. 자, 코너가 있는데 요렇게 붙는 상황이 있고 요렇게 붙는 상황이 있어 라는 거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다시 한번 얘를 딱 해서 이제 이쪽 코너에 갖다 대볼게요. 딱 가면 전에는 이제 이 코너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와요? 요렇게도 나오고 요렇게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저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제가 배치를 해놓으니까 조건이 다양해진 거야. 이 상태에서 내가 배치를 바꿔주고 싶다면 컨트롤 키를 눌러.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찾아서 놔줘라. 컨트롤 키를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되고 있는 배치 형태들이 바뀌잖아요. 이건데 이게 이제 딱 내 입맛에 맞는 걸 바로바로 찾아줄 수 있느냐, 뭐 그렇진 않더라고요. 조건이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이제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판단해지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형태가 돼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기능적으로 완벽하지는 않더라라고 이제 약간 느껴졌어요. 어쨌든 여기는 지금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배치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또 한 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이쪽 코너에 갖다 대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형태하고 좀 다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눌러보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배치하고 싶은데 저게 분명히 패턴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잘 안 된다.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전환되게 될 때, 그러니까 이게 마우스 있는 위치에 따라서 선이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확실하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약간 좀 확실함이 떨어진다라는 감이 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이쪽 코너에 갖다 대면, 저는 이제 요거랑 지금 아까 처음 해봤을 때 미러가 되는 걸 봤잖아요. 저 미러 형태가 나왔으면 좋겠어. 자, 컨트롤 키 눌러볼게요. 지금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있는데 반응 없어. 이 미러 형태가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예, 미러 형태가. 제일 처음에 하나만 있을 때는 나왔는데 이쪽 같다 되면 제 미러 형태가 나오나? 이건 나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확실성이 떨어지고, 컨트롤 키 누르면 또 바뀌는 거 하나도 없고, 나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죠. 자, 이렇게 놔요. 다시 한번 이제 놓고 나서 요거 다시 선택하고 여기 딱 갖다 대면 이제 원하는 거 나오나? 컨트롤 안 나오잖아. 왜 내 원하는 형태가 확실하게 안 나와주지? 난 얘의 대칭 형태를 원하는데, 그쵸? 지금 또 움직이면 또 나왔잖아. 이제 갑자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우스 컨트롤에 따라서 너무 오락가락해.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확실성을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나. 그렇죠? 아직 기능적으로 미흡한데 너무 급하게 이 기능을 내보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 프로그램 무상으로 제공해줄게, 네가 테스트해줘 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그래, 그럴 수 있지 라는 개념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돈 주고 한 사람한테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기능을 갖추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 보임직한 이런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나는 이 위하고 대칭을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 얘하고 대칭 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확실하면 이거를 누가 써?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나쁜 기능은 아니고 좋은 기능인데 이게 참 마냥 좋아할 수가 없네. 이렇게 상황 불편하면 그럴 바에야 내가 여기서 카피해버리지. 뭘 저걸로 배치를 하고 있냐. 결국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기능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자, 또 이렇게 나오잖아. 내가 원하는 행태로 안 돌잖아. 지금. 이렇게 된다. 이게 과연 의미가 퇴색돼 버리는 이런 상황을 왜 만들었느냐. 좀 더 개발하고 좀 더 확실성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유료 사용자들한테 이걸 공개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기능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건축 쪽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건축업을 뛴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뭐 확실하게 이제 저 기능 난 있으면 쓸 거야. 제가 건축 실무를 뛴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한 다리 건너서 볼 때는 건축할 때는 가구 배치할 때는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래서 나쁜 기능은 아닌데 좀 더 다듬어서 출시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오토데스크 사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몇몇 가지 이제 이 2024에 대해서 이제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거 이제 이전에 찍은 영상보다 많이 줄인 거예요. 줄이는데 이제 이거를 안 좋게 얘기하는 이유가 오토데스크사의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오토데스크에 있는 오토캐드를 쓸 거예요. 실적으로 이제 요새 이제 2D 캐드 이제 국내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2D 캐드들도 있죠. 있는데 그게 이제 가격이 훨씬 싸요. 훨씬 싸고 뭐 제 주변에 이제 알고 있는 몇몇 설계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오토캐드가 이제 워낙 비싸고 이제 매년 돈을 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대안으로 이제 그런 저가의 캐드들을 선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선택해서 이제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국내 그 캐드 업체들을 무시하는 거냐?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일단 그 국내에 있는 이제 다른 캐드, 2D 캐드를 개발한 업체분들한테 저는 솔직히 그분들한테도 아쉬움이 있어요. 그분들이 국내에 캐드를 만들고 하는데 응원은 해요. 응원을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내세우는 건 항상 그거예요. 오토캐드 완전 호환. 그러면 이제 오토캐드 유저들은 우와 하고 좋아할 거다라고 마냥 생각하는데 결국 그 말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뭐냐면 오토캐드 카피 프로그램. 이렇게 느껴져요. 심지어는 오토캐드랑 단축키도 완전히 동일. 그 얘기 뭐예요? 오토캐드 카피 프로그램.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뭐 다른 분들은 다르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제 주변에서 이제 그 다른 프로그램들 구매하신 분들도 결국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카피 프로그램. 써보고 나서 느끼는 것도 카피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게 그 회사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이다. 캐드 시스템을 구축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냥 오토캐드가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당장 지금 내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으니까 마지못해서 그리고 오토캐드는 연구 버전을 제공 안 하는데 걔는 그분들이 이제 가끔가다 내세울 거죠. 우리는 연구 버전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내세우는데 솔직히 말하면 오토캐드는 연구 버전이 지금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적으로. 왜냐하면 연구 버전을
오토캐드가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토캐드는 이제 오토캐드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토캐드는 거의 완성형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요. 그러면 그게 솔직히 말하면 한 2000년 넘어서면서부터 더 이상 크게 괄목할 만한 개선은 없었고 이제 2015년이 지나면서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약간 이제 괄목할 만한 개선들이 있었는데 2015 버전이 넘어서면서는 더 이상 이제 유의미한 그 뭔가 바뀌는 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2015년 버전까지가 이제 완성형이었다. 라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굳이 소프트웨어로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미 오토캐드를 연구 버전을 구매하신 회사에서는. 그렇잖아요. 굳이 뭐 업데이트 기능적으로 업데이트 안 돼도 충분히 사용할 만하고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뭐하러 내가 돈 들여서 프로그램을 더 사냐.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버리면 오토캐드는 결국은 회사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사업부 자체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그 수익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로그인 방식, 매년 돈을 내야 되는 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맞아요. 맞는 거고 국내에서 이제 오토캐드를 치고 나오기 위해서 연구 버전을 제공을 하시는데 결국 그걸로 이제 오토캐드를 치고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본인들 발목을 잡을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오토캐드를 다 대체하고 나면 혹시 이제 승리를 해서 대체하고 나면 결국 본인들도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구 버전 없앨 거예요. 안 그러면 소프트웨어 회사가 못 살아남거든요. 왜냐면 더 이상 개선할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더 이상 개선할 게 없는데 누가 신버전을 뭐하러 사요. 그러니까 오토데스크가 지금 기존의 연구 라이센스를 없애고 무조건 매달 돈 내야지만 프로그램 쓸 수 있게 했다. 이걸 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회사로서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국내 업체들은 그거를 약점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파고드는데 자승자박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본인들이 그 상황이 닥칠 건 왜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매년 돈을 받는 오토데스크의 이제 정책에는 별 불만이 없어요. 맞는 얘기다. 너네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유지하려면 매년 돈을 수익이 벌려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건 맞는데 오토데스크의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는 그런데 매년 받는 돈은 조금 좀 줄여줘야 되지 않냐 너무 좀 비싼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죠. 네. 조금 좀 줄여줘 좀그 몇십만 원이라도 좀 더 낮춰주지 이런 생각은 있는데 이게 매년 돈 받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는 저는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내 업체들은 이제 그런 걸로 치고 들어온다. 이제 그것도 잘못된 건 있는데 국내 캐드 업체는 결국은 정체성이 없어요. 제가 물론 이제 그럼 네가 개발하지. 근데 제가 프로그램 개발할 능력은 안 되고 저라면은 오토캐드가 갖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을 좀 만들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다르면 인터페이스적으로 오토캐드가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보다 우리는 좀 더 인터페이스가 보기 쉬워요. 보기 편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게 이제 오토캐드에 익숙해진 사람이 많다 보니까는 그거랑 다르면 불편해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걸 걱정해서 그러는데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3D 캐드는 제가 여러 가지 써보잖아요. 여러 가지 써보는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혁신적으로 구성을 잘 짜면은 그런 게 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얘는 인터페이스 자체가 오토캐드보다 쓰기 편한데? 이 환경 자체가 그런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세요. 독특하게. 그냥 죄다 오토캐드가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이제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토캐드 쓰지 말고 차라리 그걸 써. 저는 그렇게 얘기할 용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뭐 오토캐드를 무조건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냥 카피 프로그램이잖아요. 저는 그렇다면, 야, 비싸더라도 그냥 오토캐드 써. 그게 나. 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이거 이제 국내 캐드 개발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절대 다른 캐드 추천 안 해요. 주변에 사업하시면 설계, 사무실 새로 하는 프로그램 새로 사야 되는데 어떡할까? 어떻게 너무 비싼데 뭐 비싸도 어떻게든 사세요. 저 그렇게 얘기해요. 대한캐드 아니요, 사지 마세요. 그리고 실제로 대한캐드 싼 값에 사신 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은 야, 그냥 그때 네 말 듣고 그냥 어떻게든 살 걸 그랬다.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 프로그램으로서 살아남으시려면 본인들만의 프로그램의 개성을 갖추세요. 그게 맞아요. 갖춰야 돼. 그러지 않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토캐드가 못 해내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플래샷 할 때, 우리는 플래샷 할 때 레이어 설정할 수 있어요. 바로. 외양선하고 소문선하고. 뭐 이런 거 추구한다든가. 뭔가 하나 오토캐드보다 낫다, 다르다, 우리가 훨씬 낫다라는 거를,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오토캐드 그냥 베껴가지고 우리 오토캐드랑 똑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토캐드 쓸게요. 그냥 나 저는 오토캐드 쓸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 저는 캐드 개발하는 업체들이 잘하고 응원하지만 그런 식으로 오토캐드와 차별성 없이 나가실 거다.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오토캐드도 저는 오토캐드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은 다 응원을 해요. 응원을 하는데 오토캐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오토데스크, 이제 오토캐드가 아니라 오토데스크죠. 이제 오토데스크가 이제 결국은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2D는 이제 오토캐드가 다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어요.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3D 쪽은 그렇지 못하죠. 3D 쪽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오토데스크 인벤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D 캐드로 이제 퓨전 360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벤터의 실패라고 봅니다. 실패라는 게 프로그램이 안 좋다, 망가졌다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좋아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은 안 좋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솔리드웍스랑 이제 가장 많이 비교가 되죠. 솔리드웍스에 비해서 인벤터가 떨어지느냐? 아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3D CAD는 어느 프로그램이 좋다 나쁘다 없어요. 뭐 카티아가 절대적으로 좋다? 아니요. 기본적으로 3D 프로그램들이 갖고 있는 그 연산 알고리즘은 다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계산되는 수식이라든가 그런 것들, 프로그램적인 수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를 거예요. 그런 알고리즘은 다를 건데 기본적인 사용하고 있는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크게 차이점이 발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인벤터가 떨어지느냐? 아니요. 다 비슷비슷하고 일장일단이 있어요. 솔리드웍스가 불편한 점이 있고 인벤터가 불편한 점이 있고 있는데 단지 이제 솔리드웍스가 더 부각이 됐던 거는 솔리드웍스가 영업을 잘했어요. 이거는 영업의 승리지 프로그램의 성능의 승리가 아닙니다. 인벤터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저는 솔리드웍스가 인벤터를 따라올 수 없는 심각한 단점들을 알고 있어요. 물론 인벤터도 솔리드웍스를 따라올 수 없는 심각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벤터가 뭐 솔리드웍스보다 엄청나게 안 좋아서 그렇게 보급이 많이 안 됐다. 좀 보급률이 떨어진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제 영업적인 실패 때문에 이제 퓨전 360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제 그것 때문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제 뇌피셜이니까 오토데스크에 생각하는 건 다를 수도 있죠.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3D 캐드를 창출하겠다 해서 인벤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오토데스크가 밀고 있는 건 퓨전이죠. 퓨전. 좋은 프로그램. 제가 써봤는데 좋은 프로그램.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딱 모델링. 그 다음에 거기서 조립까지만.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좋은 프로그램, 좋은 기능은 뭐냐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근데 이 제너레이티브는 별도의 금액을 지불해야 됩니다. 기본 프로그램 사가지고는 못 써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까지. 이기는 한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제 요새 가장 강하게 밀고 있어요.
요새 이제 사람들 관심 갖고 있는 게 인공지능 설계다라고 하는데 자학가시 만드는 게 인공지능 설계라고 해서 내가 설계 안 해도 컴퓨터가 알아서 설계해 준다 아니죠.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인공지능 설계다 해서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있어도 나는 아무런 지식을 안 갖고 그냥 대충 있어도 컴퓨터가 다 알아서 이 퓨전 360이 다 알아서 해줘요. 아니에요. 그거를 쓸만한 합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설계 사양에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다 사용을 한다. 되게 무식한 짓입니다. 설계하는데 한 몇 년 걸리실 거예요. 꼭 필요한 부품,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기능이 꼭 필요한 부품에만 적용을 하는 거고 되게 한정적인 분야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실무에 다 적용을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연구 개발 아니면 특수한 최적화가 필요한 순간이 아니다라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인 설계다. 범용 설계다. 라고 한다. 뭔가 막힌 문제가 있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최적 설계가 필요하고 그런 순간에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상당히 좋지만 그런 순간이 오지 않고 그냥 범용적인 설계고 항상 하는 늘상 하는 설계고 그렇다면 절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그 신기술 인공지능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맹신하는 건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토데스크한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너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밀고 있어요. 물론 적당히 밀긴 밀어야 돼요. 제너레이티브 좋은 기능이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밀긴 밀어야 하는데 너무 거기 치중돼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한테 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그렇게 하는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실무자한테 그걸 보여주면 알아요. 좋은 기능이긴 한데 나한텐 필요 없다. 실무자들의 반응은 그거예요.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야, 이런 거 안 돼도 다른 기능이 좋아야 돼. 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퓨전 360은 그런 좋은 기능 갖고 신기능을 갖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다른 3D 캐드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좀 떨어져요. 그것도 갖춰놔야지 왜 그걸 안 갖춰놓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모델링하고 조립까지만 권장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모델링 조립 다음이 뭐예요? 도면이. 도면 작업이에요. 2D 도면 작업. 이거 권장 안 해요. 왜냐면은 퓨전 360의 이제 도면 기능은 다른 3D 캐드에 비하면 좀 모자랍니다. 기능적으로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2D 도면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제가 오토데스크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 이제 실무 경험 때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이제 3D를 안 쓰던 회사에서 이제 3D를 도입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오토데스크 그때는 이제 퓨전은 없었어요. 인벤터 이제 영업으로 오셨고 그다음에 솔리드웍스 판매하는데 솔리드웍스 영업으로 왔어요. 이제 둘이 경쟁하는 구도가 됐는데 이 영업하시는 분의 태도 오토데스크 쪽 영업하시는 분들의 태도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퓨전 360 할 때 이제 항상 이 도면 기능에 대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때는 퓨전 360이 아니긴 했지만 이제 도면 기능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퓨전 360 영업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좀 부족하죠. 퓨전 360은 이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니까 조만간 업데이트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끝냈으면 좋은데 그러고 나서 꼭 붙이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요 요새 해외 나가보면 선진국 가보면 누가 2D 도면 열어놓고 2D 도면 열어놓고 일합니까? 요새 다 현장에서 3D 열어가지고 일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하지 말지. 이 얘기 왜 했어? 근데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그때 이 퓨전 360에서만 하느냐? 아니요. 예전에 인벤터 영업할 때도 했어요. 뭐가 이거 기능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새 누가 그런 기능 써요. 오토데스크 영업하시는 분들 특징이에요. 자기네들의 약점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렇죠. 그런 기능이 없는 거 참 안타깝네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는 오토데스크 본사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면 좋은데 왜 그 뒤에다가 꼭 그걸 붙이냐고.
근데 요새 그런 건 안 써요. 근데 오토데스크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고객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 말인즉슨 뭐예요? 야, 너 진짜 아직도 그런 무식한 기능 쓰고 있냐? 너 뒤떨어졌어. 고객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기분 나쁘지. 그럼 도입하려고 그래도 안 해요. 인벤터가 더 좋다 그래도 안 써요. 퓨전 360 할 때도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 주변에 이제 몇 번 이제 퓨전 360에 대해서 이제 도입하려고 알아보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분들 몇 분이 계신데 자기는 그 영업사원의 그 태도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도저히 이 프로그램 이제 뭐 아무리 이 프로그램 싸도 자기 쓰고 싫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자기 업무에 투지 도면이 필요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너무 무식하게 야 요새 때가 어느 때인데 뒤떨어지게 투지 도면 왜 얘네들 나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토데스크에 계신 분들이 되게 착각이 많으세요. 해외에서 투지 도면 안 쓴다고요? 도대체 어떤 기업을 그러니까 오토데스크에 그 있는 분들의 경험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아니에요. 제가 하나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2D 도면은 절대 안 없어져요. 자, 2D 캐드는 오토캐드는 없어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3D 캐드가 2D의 기능을 확실하게 갖추게 되면 2D 캐드인 오토캐드는 없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2D가 필요 없어지면은 지금 불안해해야 되는 거는 오토데스크 본인들이에요. 국내에서 가장 큰 매출 포인트를 갖고 있는 오토캐드 자체가 이제는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2D 도면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2D 캐드가 없어질 수는 있어도 2D 도면은 죽었다 깨나도 안 없어져요. 단 3D 캐드가 2D 도면을 완벽하게 뽑아줄 수 있다가 될 수 있는 거지. 즉 2D 도면의 활용도는 3D 도면하고 달라요. 분명히 그 포지션이 있고 꼭 2D 도면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2D 도면은 안 없어져요. 실무에서. 그런데 요새 누가 2D 도면에서 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무식한 걸 티를 내는 거예요. 야, 이 실무를 모르는 애네? 실제로 그렇게 느껴져요. 실무도 모르면서 얘가 영업을 하고 있네? 도면 실무를 모르면서 도면 영업을 하네? 도면 프로그램 영업을 하네?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토데스크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프로그램이 그런 기능을 갖추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프로그램은 이제 파셔야겠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안 좋은 말이니까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은 그런 뉘앙스의 말은 그러니까 고객이 하는 게 당신이 쓰고 있는 기술이 뒤처진 기술입니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들 이런 말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좀 퓨전 360을 말했지만 그 기능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기능들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인터페이스적으로는 퓨전 360을 가장 마음에 들어합니다. 퓨전 360의 인터페이스가 진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고 어떤 시인성도 되게 좋아요. 솔리드웍스나 인벤터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도 인터페이스 구조 자체 딱 인터페이스가 딱 각인하는 이런 기능들에 대한 것들은 퓨전 360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기능들이 좀 꼭 실무에 꼭 필요한 필수 기능들이 좀 부족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실무에 계신 분들한테 퓨전 360을 써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특히 저는 이제 설계 기반이기 때문에 2D 도면이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가장 크리티컬하게 2D 도면 기능이 실무 설계하시는 분들이 쓰기에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퓨전 360은 이제 업데이트가 이제 많이 되는 소프트웨어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업데이트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D 도면 기능들.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오토데스크를 제가 싫어해서 이렇게 오토데스크 험담을 하는 거냐 아니에요. 오토데스크의 프로그램들이 좋은데 그 장점들이 빛을 못 발하는 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네.
확실히 좋아요. 좋은데 몇몇 잘못된 행동이라든가 좀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 개선해야 될 포인트들이 약간 핀트가 어긋나서 그게 사용자의 요구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좀 더 이제 오토데스크의 제품군들이 보급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국내에서 이제 국내용 이제 캐디들을 개발하시는 분들, 뭐 이분들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분들이 이제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뭐 오토데스크가 무조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성장을 하시고 오토데스크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오토데스크와 맞먹는 경쟁 업체가 되길 바래요. 왜냐면 항상 이런 경쟁이 적절히 갖춰줘야지 어디에 독점 체제가 이루어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국내도 이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내세울 수 있는 캐드가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고 그렇게 되긴 바라지만 그런 전제 조건은 오토캐드를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아니라 본인들만의 캐드 철학을 담고 캐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본인들만의 장점을 가지며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2024버전 나와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떠들었는데 어제보다 더 길게 찍은 것 같아요. 더 길게 찍은 것 같은데 이거 잘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쓸데없는 건데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